안녕하세요.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. 수능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막바지 모의고사를 치르고 아이들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.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은 부모에 비해서 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시험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고, 또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. 수능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가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,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고요. 그리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,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마음과 바람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달래가면서 너무 떨면은 사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조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선 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만약에 아이가 엄마나 아빠,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말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짜증을 낸다면 이거를 한번 돌아볼게요. 아이가 왜 짜증을 낼까요? 이런 짜증을 내고 너무 예민한 상태가 사실 부모님은 굉장히 힘들죠. 그런데 아이가 왜 짜증을 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나는 사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어.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. 내가 지금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, 아니면 아빠 때문에, 선생님 때문에,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희생이야. 희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희생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. 짜증을 다 받아줘야 돼. 이렇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,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점이 중요하거든요, 사실. 그런데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당장 내일, 당장 뭐 한 달 후에 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안정시켜주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이가 부모님한테 그냥 짜증을 부려요. 막 예민하죠. 큰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아이들은 예민해지고, 그 예민해진 것을 사실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게 부모예요. 그걸 다 받아주는 것은 저는 찬성은 아니에요. 왜냐면 아이가 그런 짜증도 강화가 되거든요. 계속 받아주다 보면.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가 왜 짜증을 내는지, 왜 그렇게 예민해지는지. 그래서 그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긁어줘야 아이가 해소가 되거든요. 그 짜증을 낸다고 해서 막,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추거나, 슬금슬금 막 비위를 맞추거나, 뭔가 잘해주려고 하거나, 응원하거나,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, 전혀. 그렇다면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나,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. 아이가 바라는 건, 엄마, 나 지금 너무 두려워. 엄마, 나 이 큰 시험이 사실 너무 힘들어. 나한테 버거워.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. 비언어적인 방법으로. 계속 이제 말은, 짜증나.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너무 싫어. 모든 게 다 싫어. 엄마도 미워. 아빠도 미워.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정말 엄마가 밉고,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고, 그런 게 아니라,
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약간 두려운 상황이다. 나에게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하다. 이런 메시지를 다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. 아이를 너무 떠받들 필요도 없어요. 막 살금살금 그렇게 지낼 필요도 없고, 단지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.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. 이런 정서적 지지. 그리고 응원보다는 아니야, 우리 딸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응원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딸아, 혹은 아들아,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.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엄마는 너를 정말 응원하고 사랑해.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.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결과가 어떻든지 엄마는 너를 사랑해. 이런 메시지의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막 응원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결과에 대해서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. 과정에 대해서 응원하고 단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. 아이가 그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시험이 그렇게 너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, 정말 네 인생을 뿌리채 막 이렇게 쥐어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좀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. 사실 수능은 우리의 인생을 커다랗게 좌우할 수 있는 큰 시험은 맞아요.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긴장을 하고 욕심을 내게 되죠. 긴장을 하고 욕심을 내면요, 이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아요. 오히려 내려놓고 내 인생에서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관문이다, 이렇게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네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는 너의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.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. 잘 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이제 가족의 응원도 중요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도 중요하지만 그럴 경우에 아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사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어깨를 상당히 무겁게 합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. 부모님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거든요. 그런 아이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괜찮아. 엄마는 정말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를 사랑해. 이런 메시지의 전달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엄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 있으면 사실 힘들거든요. 계속해서 아이가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고 그렇게 하면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. 근데 아이가 진짜 왜 힘들어 하는지, 어떤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막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제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생에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도전 과제를 앞에 둔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힘드실 텐데 부모님들도 화이팅! 힘내시고요.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미래에서 온 엄마였고요. 수험생 부모님들 모두 다 응원을 하면서 부모님들께도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.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너무 미리 단 열매를 다 먹는 것보다 실패의 쓴맛을 통해서 성공에 이를 때 더 큰 행복과 축복, 그리고 삶의 의미가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실패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괜찮다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인드의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봅니다. 미래에서 온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